박팽년의 까마귀 눈비마자를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조입니다. 그래서 세 줄짜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각각의 장은 네 번의 호흡으로 나눠서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음모라고 합니다. 까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겁노매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선은 작품을 한번 낭송해보고 시의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까마귀 눈비마자 희는 듯 겁노매라. 야광 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자, 그러면 작품 그 자체만 보면서 우선은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볼 건데요. 초장은 까마귀가 눈과 비를 맞아서 하얘진 것 같지만 사실은 검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까마귀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죠.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내면과 본질은 까만, 즉 옳지 않은 존재의 부정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장을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선은 야광명월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밝게 빛나는 밝은 달, 이런 뜻입니다. 혹은 밤에 빛나는 야광 구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구슬은 옛날 중국 황제에게 진상되었던 보석이라는 해석도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다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야광명월의 속성이 뭐죠? 그렇죠. 밤에도 빛나는 밝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까마귀와 대조되는 대비적인 소재겠죠? 긍정적으로 화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비를 그냥 한 건 아닐 거예요. 종장을 보면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자, 종장에서 임향한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임은 사랑하는 사람, 믿고 따르고 싶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편단심은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종장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무엇처럼요? 까마귀가 아니라 야광명월처럼요. 여기에서 이 시조의 표현상의 효과를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일편단심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소재를 맞대어서 비교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상징적인 소재는 까마귀랑 야광명월이겠죠. 그리고 종장이 그대로 이 시조의 주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작품의 짜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장은 흰 듯 보이지만 검은 까마귀 모습을 제시했고요. 중장은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을 제시하면서 까마귀와 대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장은 야광명월처럼 나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시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시조가 쓰여졌는지 등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팽년은 조선 전계 문신이고요.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일했던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세종의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형의 아들 어린 조카였던 단종이 왕이 된 뒤에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대신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1453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그 대신들을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율장난인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55년 결국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집현전에서 일했던 학자들 중에 여러 명이 이에 반대하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시조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고요. 하지만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되고요. 세조는 박팽년을 아껴서 폐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가라는 시조를 지어서 보내면서 우리 같이 하자 나한테 붙어라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거절의 대답으로 이 시조를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팽년은 1456년에 옥에서 죽었고요. 묘는 서울 노량진 가면 사육신 묘역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면 이 시의 상징적인 시였던 까마귀와 야광명월의 의미가 보다 뚜렷한 실제적인 의미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선은 까마귀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했던 이들, 잠깐 좋아 보였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빴던 사람들, 간신배, 화자 입장에서, 박백년 입장에서는 까마귀는 간신배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리고 야광명월은 밤에도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존재, 즉 단종보기 운동을 펼친 이들과 충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은 왕과, 그리고 여기서의 왕은 단종을 가리키겠죠. 주제 역시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임금이 되겠고요. 그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의 갈래는 옛날에 쓰여진 시조인 고시조이고요. 1455년이나 1456년에 쓰여졌다고 추측되고 있고, 병화가곡집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책입니다.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시의 제재는 무엇인가요? 제재는 대조적인 소재 두 가지 있었죠. 까마귀와 또 하나 뭐였죠? 야광명월입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임을 향한 이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이고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는 단종을 향한 충성심이 되겠습니다. 이 시조의 특징은요. 상징적인 소재인 까마귀와 야광명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시키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서리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리법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서 내 뜻은 이거야 라고 강조해주는 거죠. 화자, 박백년의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